예, 안녕하십니까.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프라웨어를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좀 고생 좀 하셨겠죠. 그리고 어제 매매하신 분도 그럴 테고, 저도 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밥숟가락 2개 하고 또 기본 물량을 들고 넘어왔는데 오늘 꽤 바락 맞아가지고 저도 뭐 오늘 나름 쭉 터졌죠.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요. 오늘 갭 하락을 할 때 특별한 악재 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으로 한 2%대, 1%, 2%대 마이너스 시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갭 하락의 정도가 좀 많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아침에 동시효과가 벌써 9시, 8시 57분, 8분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동시효과가 시가 나오는 것이 하한가에 넣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한가 넣을 뻔 하길래 제가 하한가에 주문을 넣었는데 뭐 쭉 올라가지고 10몇 퍼센트, 오늘 15%로 이렇게 올라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아침부터 하한가 들어갔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긴 한데 만약에 아침 9시 되기 직전까지 하한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다 치면 아마도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걸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아침에 호가창을 봤겠죠. 호가창을 봤는데, 뭐 하한가 들어갈 상황이니까, 그 누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매수할 생각을 했다가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가창을 보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주식 하다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게요. 아침 동시 효과에 흔들어 버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닌가 보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차트도요. 동시 효과부터 흔들어 버리고 막 매도 물량 쏟아져 버리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 망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라는 이 사람들이 심리가 한마디로 너무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가지고 운전을 해내면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심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그냥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상한 수준이라서 아침에 제가 시가에 하한가 들어가려다가 올라버려서 못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2,530원에 매수 건다고 받쳐놨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는데 이 차트가 지금 어쩌면 아주 좋은 차트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뭐 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소수를 써보고 나쁜 쪽으로 소수를 써보고 그래서 그 양쪽의 소수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럴 가능성도 있구나 저럴 가능성도 있구나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 파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자리 하한가 근처 자, 오늘 저가는 28.49거든요. 저가가 28.49면 하한가 거의 뭐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하한가 내려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한가 들어갈 때쯤 되면 자 봅시다. 밑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이 빵빵 났죠? 났는데 오늘 하한가 들어갈 정도 되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밑에 들고 있어도 제 초보 때를 생각해 보면 들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하한가 묶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후달려서 나갔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여기 매물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오늘 틀었다 치면은 막 깔끔하게 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게 봤을 때 그러고요. 나중에 또 나쁘게 보는 것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한가 그냥 하한가라고 생각합시다. 하한가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로선 그어놓은 게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어디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대량 거래들 빡빡한답니다. 대량 거래들 빡빡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한가 들어갈 법한 자리들은 대량 거래들 빡빡했으니까 여기에 추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추격해가지고 추격을 해서 추격이 아니라 매수해서 버텼다고 칩시다. 버텼다고 치는데 본전을 근처 올라왔다가만 떨어지고 쉽게 수익을 준 구간이 없죠. 그러면 이 많은 거래량 속에는 많은 개미들이 들어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때 못 나갔으면 오늘 같은 날에는 들어갈 법한 이런 공포를 보게 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리는 여기에 매달렸던 사람도 나가게 만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도 나가게 만들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 실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깔끔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매집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날 T 상한가 놓은 날 개미 할기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개미 할기. 개미들 물량을 싹 빨아가지고 싹 주워 담은 다음에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이 해소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아래 꼬리나 여기 위 꼬리나 거의 비슷하게 만났는데 이게 이제 키스마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의 만났는데 갭이 다 해소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던 사람들 다 나가고 그래서 자기 위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자기 본전 근처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팠던 기억이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샀는데 850원까지 내려가는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린다 생각하면은 이 하한가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일까요? 예,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해소되고 이 계획 매집이라 치면 그것은 한마디로 아주 좋은 매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한가에 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제가 진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한가에 매수하면 오늘은 손해 나봐야 손해가 안 납니다. 오늘 하한가 묶였는데 하한가에 샀는데 지가 더 떨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한가에 매수하면 더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좋은 차트다 생각이 들면 하한가에 매수하는 것도 좋은 공격이죠. 오늘은 오를 것만 많이 남았지 내릴 일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 자 다시 자 이걸 오늘 하한가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르면 상한가까지 가게 되면 수익 몇 %입니까? 거의 80% 납니다. 이게 하한가 30%, 상한가 30%니까 수익 60% 나겠지가 아니라요. 이게 복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80%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면 밑으로 내려봐야 하한가 근처니까 뭐 2, 3%밖에 안 줄 테고요. 뭐 하한가면은 더 내릴 수도 없죠.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이렇게 80%가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 이 핫다가 있는데 이걸 그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매물대 핫다. 매물대 핫다. 그 매물대죠. 매물대인데 하한가 들어가니까 공포스럽죠. 그 매물대 있던 사람들이 하 들어가는 거 보고 매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매집인 경우에는 아주 좋은 차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2530원 매수를 걸어놓고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오늘 어쩐 일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2525원이 탁 찍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체결됐겠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안 왔어요. 그리고 계좌 열어보니까 아니 2530원이 아니라 2520원에 주문을 걸었더라고요. 2520원에. 그래서 한옥가 때문에 못 사가지고 2600원에 추매를 했죠. 추매를 해가지고 어제 1000만원 들고 왔던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1000만원을 마저 추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체결 내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네요. 2600 그러니까 인프라 매형을 보세요. 2600원에 3867주를 1000만원치를 산 거고요. 그리고 종가에 500만원치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0 오늘 1000 사가지고 500만원치만 버렸고 이 40원 갭은 0.8% 정도 수수료 빼고 그만큼 밥숟가락이 된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8만원이 제가 더 굳은 셈이죠. 어제 20만원 더 제가 손실을 줄이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오늘 8만원 줄였으니까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28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세이브 시키긴 했습니다. 물론 손실 상태죠. 손실 상태긴 한데 가만히 들고 100만원 까이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1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까이면 그건 30만원이 내 계좌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밥숟가락 두 개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1000만원씩 사서 500만원씩 버렸냐? 예, 내일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더 떨어질지 모릅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막, 예? 오늘 매도 안 한 애들 있죠? 여기 매도 안 한 애들, 내일 쑥 눌러버리면 또 실컷 잔치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맥시멈을 3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작게는 100만원도 들어갑니다만, 많게는 30만원도 들어갑니다. 3000만원 정도면, 차트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버린 이유는, 유사시에 2000원에 오면, 뭐 1500만원 더 들어가면 1대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 지금 평단이 2965원이거든요. 자, 2965원입니다. 2965원. 여기 정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0만원 들고 있었고, 어제도 2000 샀다가 1000 줄이고 해서 오늘 또 추가 매수한 게 해서 이제 2965원이 이제 평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올라오면 또 밥숟가락 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리면은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박주가 되어 날아가 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미핥기를 설명드렸듯이, 내일도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얘가 반등이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반등을 제대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간다.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가는 자리는 좋은 공격 자리라고 제가 묻혀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만약에 매매를 안 했다면 오늘 2,500원 내려왔을 때 시원하게 사놓고, 야, 오늘은 하한가 들어가도 손실 2%밖에 안 되겠네. 그죠? 만약에 오늘 반동 주면은 수익 많이 날 수도 있고, 야, 이건 오늘 신경 끄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일 내리면 또 더 사야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차트는 좋게 보면 좋은 이유가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GH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급등했죠. 급등하고 이제 거래량 없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자, 뭐 차트 분석은 뭐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그런 전적이 있는데,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가로수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예, 대량 거래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 자리. 그리고 여기도, 예, 대량 거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내려오면, 여기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오는 동안 못 버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개미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어디에 합니까? 이 위치에 하는 거죠. 이 위치에, 그죠? 제법 오래 머물렀네요. 이 정도 머물렀으면 막, 여기 있는 사람들 고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팔까 말까. 어쩌지? 팔까 말까 이러지. 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100명 중에 2명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게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개미들이 얼방 죽어나간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좋은 공격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가게 된 어떤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프라웨어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어떻게 될까요? GH 신소재를 경험 삼아서 보면 여기서 한참 왔다 갔다 아주 오랫동안 애를 먹였죠. 먹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한참 먹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지친다 싶으면 그냥 손절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난 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챙겼을 때 요거 그냥 같이 묻어서 버려버리면, 그러면 쌤쌤이 되겠죠. 쌤쌤이 되면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거죠. 나 두 개 다 매매한 적 없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야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수익 난 거하고 손실 난 거하고 같이 버려버리고, 나 매매한 적 없어요 이래버리면 정말 깔끔해집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차트 한번 볼까요? 차바이오텍.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차트 베이스가 제가 언제부터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여기 있을 때부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차바이오텍. 자,
점점점점 상 점점점 그 다음에 점에서 싹 긁었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 전고점까지 내려왔죠. 고점까지 내려왔는데 이만큼 보세요. 예, 상승하기 전에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죠?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카페에 활동하고 계신데 이 자리 오면 사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저기 기억나시죠? 예, 여기 오면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사가지고요, 어디인가 팔았는데 판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별로 다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나 오른 거죠. 뭐 2,000원대가 10배 이렇게 간 거죠.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종목들이 이런 전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죠. 예, 공부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좀 나름 대란거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름 대란거래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란거래 있었던 위치까지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와서 결국 여기에서 후다닥닥 하고 예, 그때가 6,000원대였죠. 셀트리온 6,000원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35만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웨어는 차트 베이스가 그렇게 차트 베이스가 아니라 지분율이 그렇게 싹 좋지도 않고요.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뭐 적자가 많아서 별로 비중 많이 들어가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좋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원래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재무제표도 좋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으면은 뭐 넉넉히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좋게 설명드린 가능성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나쁘게. 예. 이거 상승할 때 그냥 확 밀어 올렸습니다. 11월 20일 날. 확 밀어 올렸죠. 그리고 상승 또 상갈 때 거래량 없었죠. 거래량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요. 이렇습니다.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평단이만 이 정도 되겠죠. 평단이 1,700원 정도 되겠죠. 1,700원 정도 되는 평단을 계속 패대기 치면 지금 팔아도 이익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끝나버린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양방향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개미할게 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자 어제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 인프라웨어 해서 어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웨어 주가 전망 당신이 몰랐던 차트의 비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또 이 차트가 어떤 베이스를 가졌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매매하시면서 돈 벌려고 매매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이 차트 베이스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저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다 판다 하더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뭐 여러분 체결창이 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체결 보세요. AB 프로바이오 제가 매매일장 보여드릴까요? 자, 자동일지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매매 내역주에 자, 보세요. 보면 어이구야. 제가 한번 수익을 챙긴 적이 있었네요. 여기 수익을 한번 챙긴 적이 5% 들어가서 26만원 500 들어간 거네요. 500 들어가서 이거 맞죠? 제가 차트 진짜 좋다고 단타했던 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130만원 정도요. 120몇만원 정도 2885에 450주니까 한 120, 3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오늘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또 샀습니다. 보세요. 395주 2540원에 이건 대충 100만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0만원치 현재 들고 있습니다. 200만원치 들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이미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손실도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수익도 장중에 많이 났습니다. 근데 200만원 사서 가만 들고 있는 이유가 이 차트 베이스의 배경을 알면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다시피 이것도 문디 같습니다. 문디. 경상도 말로 뭐 문디 같다라는 말은 지랄 같다 이런 뜻인데, 지랄 같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고 2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얼쩡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0만 원 가지고 그냥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만, 차트에 따라서 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보신 김에 복귀하시고, 아까 바보스탁 채널 있죠? 거기에서 좀 지나간 종목이고 옛날에 했던 얘기니까 안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 진짜 좋은 얘기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뜨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양방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 보면 아 그랬구나 하고 또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인프라웨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손실이긴 한데요. 오늘 저는 종합적으로는 손실은 아닙니다. 다른 게 수익이 나서. 아무튼 여러분, 맞다, 아니다, 분석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차트를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복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